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5학년도 수능 정시 전형으로 차이과대학교 약학대학에 합격해서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진명 학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저는 어떻게 공부했고 정시로 대학을 입학한 선배로서 짧은 소개, 그 다음에 조언을 해줄 생각입니다. 제가 비교적 성적을 많이 올렸고 잘 보았던 과목, 수학과 과학탐구, 그 중에서도 물리원과 지구과학 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학습법 특강에서는요, 수학 학습법, 그 다음에 과학탐구 학습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좋게 느꼈던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학습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수능 수학을 대하는 자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세상에 수학은 정말 많은 종류의 수학이 있겠죠. 올림피아를 위한 수학도 있을 거고 노벨상을 위한 수학도 있을 겁니다. 모든 수학에 각각의 사고력이 필요한데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점은 당연히 수능 수학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가원이 우리 학생들에게 매년 너희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수능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습 멘토들도 기출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 기출 중요하다에서 플러스로 기출을 공부한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저는 기출문제집을 공부할 때 절대 선생님의 해설 강의 같은 걸 듣지 않고 뒤에 있는 해설지도 보지 않고 저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저 혼자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저희 수학적 사고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능 시험장에 우리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들어간다면 너무 든든하고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능 시험장에는 여러분들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 안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개 학생인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투스에 있는 정승재 선생님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능 기출문제를 혼자 스스로 끙끙대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말 그렇게 실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수능 수학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단순히 하루 이틀 고민하고 바로 인강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듣거나 현장 강의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아까운 기출문제를 날려버리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로 저는 24학년도 수능을 실패를 하고 2호 수능에서 어떤 준비를 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25학년도를 준비하는 24년 7월까지 기출문제를 혼자 고민했는데요. 기출문제를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24학년도 미적분 28번 상수함수로 X축에 쭉 따라가다가 이렇게 Y자로 벌려지는 그런 그래프로 나온 문제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그거 수능 시험장 현장에서 당연히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수능 끝나고 다음날 바로 공부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고민해서 그 다음 연도 7월에 저 혼자 스스로 풀어냈습니다. 어떤 해설 강의도 보지 않았고 문제집 뒤에 있는 해설집도 보지 않고 저 혼자 스스로 고민해서 풀어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 풀어내니까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제 수능적 사고력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제 힘으로 풀어냄으로써 진정한 수학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도 되게 많이 붙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고민하고 내 생각으로 풀어냈다는 것이 단순히 인강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문제 해답을 얻는 것보다 정말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구체적인 수능 기출문제 공부법은요. 기출을 다시 풀 때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지 충분히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푼 문제들은 저는 접어놨어요. 접어놓고 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권이 끝났을 때 거의 뭐 한 권에 한 3, 40문제의 문제들이 이렇게 접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3일에 한 번씩 5분 동안 얘를 째려보면서 계속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안 풀리네? 그럼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 동안 3,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좀 비교적 좀 쉬운 엔제 또는 어려운 엔제를 풀어가면서 제 실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엔제를 풀다 보면은 새로운 관점도 발견할 수 있고 본인의 실력도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실력이 늘게 되면 전에는 못 봤던 부분들을 이제 수학 기출문제에서 자신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음 달에 또 똑같은 내가 못 풀었던 문제를 또 5분 동안 째려보는 겁니다. 3일에 한 번씩 저는 째려봤었거든요. 이렇게 또 5분 쳐다보고 모르겠으면 또 덮어서 넘기고 또 덮어서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40문제를 못 풀었다면 그게 조금씩 줄어서 정말 한두 문제가 남을 때까지 그렇게 올 겁니다.
그 사이에 엔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늘리되 절대 기출문제만큼은 해설지를 보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인 사고력은 기출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본인 생각으로 풀어내면서 길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하나, 본인이 고민하는 시간, 끙끙대는 시간을 꼭 확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다면 극상위권에서는 이제 뭐 한두 문제 싸움이겠죠. 보통 6월쯤 되면은 뭐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뭐 수학 시험지에서 한두 문제 이상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남은 5달 동안은 실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두 문제를 채워나가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 고난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3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쫄지 말고 들어가라고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꼭 수학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시험에서든 인생을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떤 고민을 할 때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정말 많은 게 바뀌거든요. 별거 아닌 문제도 조금 복잡하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본인 실력보다, 본인의 사고력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사고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더라도 이 문제를 보자마자 별거 아니네, 쉽겠다, 내가 아는 선에서 풀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의 사고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더 자신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거는 모두 다 25학년도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인데요. 제가 작년의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작년 수능 공통 20번 문제였는데요. 모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조금 더럽게 생겼죠? 하지만 이거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수능장에서 느낀 건 이렇게 푸는 거 맞나? 하다가 어버버버버 하다가 그냥 툭 하고 답이 간단하게 나와버립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실제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틀렸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문제를 보고 생긴 게 조금 기괴하게 생겨서 먼저 쫄고 들어가서 아예 풀지 않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대할 때 쫄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력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사고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풀어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번뿐만 아니고 더 어려웠던 15번이나 22번, 미적 30번 이런 문제들도 문제를 풀 때 쫄지 않고 나는 다 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의 고난이도 접근법은요, 나만의 수학 언어로 변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식은 어떤 상황을 수학적 수식으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수식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수식을 전개시켜 나갈 방법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 단순한 수식을 나만의 수학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그마 같은 경우가 정말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파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절대값은 양수면 양수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an 더하기 an이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n 더하기 an이 되면서 0이 됩니다. 근데 an이 양수라면 2an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식에서 하고 싶은 말은 양수인 부분은 2배로 해서 더하고 음수인 부분은 아예 0으로 상쇄시켜 버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부분을 다 더해서 2배를 해준 게 3분의 40이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수학 언어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 이거 시험장에서 양수 부분을 한 번만 더하면 3분의 20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수식을 이제 다시 보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빼기 an으로 나와 있는데요. 똑같이 절대값 an도 마이너스면 음수 부호 붙여서 나오고 양수면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an은 이 식에서 마이너스 2an이 나오겠죠. an이 음수라면. 그래서 an이 양수면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an의 음수인 부분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수학의 언어로 변환했을 때 이 수식 그대로 보는 것보다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런 시그마 문제뿐만 아니고 3차 함수 문제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에서도 얘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구나, 단순히 접하는 게 아니라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수학적 언어로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를 조금 더 자신만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저의 조언은 찍기도 실력이다 입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3번 이렇게 찍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 중에서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상황을 찍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작년 수학 공통 15번 문제였는데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G'X와
G'X-4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이다 라는 조건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G'알파가 0이 되면 G'의 X에다가 알파 플러스 4를 넣은 것 또한 0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겹쳐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알파, 알파 플러스 4, 베타, 베타 플러스 4 등등 근이 서로 겹쳐지지 않는다면 정말 실근의 개수가 많아져서 4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은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근을 서로 겹쳐줘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근이 깔끔하게 겹쳐질까, 그리고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까를 상황을 찍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부터 무조건 찍기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수능 시험장에서 실전에서 그 상황을 찍어서 맞춰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실력도 필요하다라는 걸 조언해 드립니다. 당연히 공부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밖에 안 되구나 라는 그런 자신의 논리를 점검을 해야겠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또는 실제 시험에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이러한 상황 추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 그래프 개형을 찍어 보는 것 또한 고난이도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